뭐 바이러스 먹었나 이렇게 버벅대.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펙트가 코로나 이슈가 요때 있었고 요때 그리고 나서 이제 천문학적인 이른바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예, 미국이 이때 푼돈이 대략 한 3조 5천억 달러. 예, 3조 5천억 달러를 풀었죠, 미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요때가 0.25인데 지금 제가 여기 정확하게 2022년 3월 16일 날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면 금리 곡선으로 보면 0.25 비교 차트를 쓰면 좋은데 이전에가 0.25였는데 이제 3월 26일 날부터 0.25씩 계속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매월 거의 이렇게 매월 계속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도 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얼마 여러분 현재 지금 미국 금리가 5.5 밴드잖아요. 5.5.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올렸는데 금리를 이게 하여튼 역사적으로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천문학적으로 올렸다. 근데 여러분 보셔봐요.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올해 남은 FOMC가 11월과 12월입니다. 근데 벌써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은 안 올릴 거다라고 보는 예상이 많아요. 11월, 12월.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만약에 11월, 12월 이쯤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한다.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쳐올렸는데도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나스닥 지수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조금만 힌트가 나와도, 금리를 더 이상은 안 올린대. 뭐 내년 하반기쯤에 내린대. 또는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이건 거의 필연적으로 전고점을 넘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 여전히 고금리, 장기 고금리 여파로,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었다.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20년 내 최고치를 갈아엎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는 얘기라니까. 차트를 보시면,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어쨌든 미국이 나홀로 호황. 지난 분기 미국 그 상장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보셨잖아요. 예전 팩트셋은 실적 발표가 적어도 한 5%에서 6% 정도가 순이익이 줄었을 거라고 봤는데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거의 80%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쳐올렸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무슨 리세션이 문제가 돼서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날아갈 간다, 달러화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고점 해봐야 여기 저기 16,700이잖아요. 벌써 여러분 다 거의 근접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요 폭에 886까지 왔었잖아요. 886. 제가 한번 비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관련돼서 미국이 11월달, 12월달 못 올리는 흐름이 나와 정확하게 886 찍었죠. 지난번에. 이게 자클리 886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모양 보셔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엘리엇 웨이브로 보면 좀 작게 보면 한 놈의 두 시기에 요게 1, 2, 3, 4, 5에 요게 볼딕 1, 볼딕 2, 이게 스몰 1, 스몰 2, 스몰 3, 스몰 4, 요게 스몰 5가 되면서 볼딕 3가 돼요. 이게 볼딕 3. 요게 지금 딱 모양 자체가 아주 영락없는 뭐랄까요? 여기 4번 파동 구조죠. 볼딕 4. 이런 형태라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수렴을 좀 하다가 결국은 신고점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신고점을 내면 또 한 번의 이 폭에 대한 조정은 생겨요. 이 폭에 대한 이렇게 ABC의 조정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어느 시기에 리세션이 나오고 실제로 미국이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형태죠. 그런 게 분명히 내년에는 조금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비관론자 증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이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무리하게 롱을 들어가고 이런 건 조금 불편한 흐름인데 뭐 또 모르는 일이 또 뭐 세상 일을 또 모르니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나스닥 지수에 대한 숏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줄 가능성이 낮다. 네, 그래서 짧게 숏은 봐야 되고요. 변곡점에서 이런 뭐 추세선에 뭐 맞닿을 때 정도 뭐 그런 때나 변곡점에서 조금 뭐 단기적으로 숏을 치든가 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금리 곡선과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넘기는 걸로 봐야 된다. 좀 신고점을 내는 걸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제가 이렇게 이제 장기 차트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 이 내림폭 있잖아요. 여기 최근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2021년도에 고점에서부터 이 내렸던 폭 요거에 지금 한 38% 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단 정확히 2, 3육 자리에서 정확히 찍었고 추세선 자리, 장기 추세선 자리에서 이렇게 차트상 장기 추세선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된 거로 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다시 여기서 여기 최근 고점이었던 2660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넘겨서 적어도 이 폭의 한 6.18%짜리가 285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목표를 한 2850 수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또 그 근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이 됐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때 가장 어떤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요. 뭐 며칠 전에 발표한 3분기 잠정 추정 실적이 회복이 됐고요. 또 4, 4분기 반도체, D램 반도체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는 적어도 1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벌써 보고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재고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국내 지수는 좋을 거다. 다만 국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개 잡주 잡고 뭐 허접한 코스닥이 허접한 종목 들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량주들의 시장, 배당주, 그다음에 그동안 실적이 좋았는데도 안 올라갔던 우량주들의 시장이 우량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제 연말 연초까지 내년 1분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의견을 여전히 드리는 바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